안녕하십니까, 박영호입니다. 오늘 강의는 중대형주 매매기법 제1탄 중대형주는 주포를 알아야 본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포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재미있는 강의 하나 할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좀 뒤집어 드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물론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면요, 거래량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누구의 거래량? 주포들의 거래량을 가지고서 주가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것을 봐드리는 겁니다. 주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세력이라고도 합니다. 세력은 기관도 될 수 있고 외국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들도 될 수 있고요. 뭐 모르죠. 다른 사람들의 세력이 될 수 있긴 하지만은 세력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따지기 어렵지만은 주식시장에서 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을 세력이라고 합니다. 주가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세력이라고 그런다? 아니죠. 과연 주가를 누가 움직이는지, 이 종목의 세력은 누군지 이거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복습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주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재미있는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림목은 패턴이 있다. 복습 시간이니까 한번 하도록 합니다. 자, 상승 눌림목. 절대로 뭐라 그랬어요? 상승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하락하지 않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과정은 뭐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내려오지 않는 과정은 뭐예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일정 금액대를 하향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가가 1차적으로 반등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건지 내려가지 않는 건지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아셔야 상승 눌림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눌림목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거래량이다라고 했고요. 눌림목의 안내자는 거래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은 뭐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 눌림목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거래량이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거래량이 줄고 있어. 나는 지금 눌림목을 만들기 시작을 할 거야 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 뭐냐면은 나는 지금 하락하지 않고 매수 매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게 추세 전환형 작은 일봉이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때는 오빠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이쁘게 치장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밤새 시달립니다. 간혹 여자분들이 그러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정말로 모르겠어. 근데 머리 여기 좀 자르고 왔어. 이게 안 보이니? 안 보이거든요. 거기다 잘랐으면 거기다가 리본을 하나 꽂으세요. 그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주가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올라가려고 지금 이쁘게 치장하고 있어라고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저점이 높아지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눌림목이 나온 구간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것,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면은 오케이 봐달라 그러는데 봐줘야지. 그러고서 매수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저항대 돌파, 거래량 증가. 요게 되면은 보고 있다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상승 눌림목이 이 부분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해서 못 가는 것과 그 다음에 하락하지 않겠다는 것과 구분은 반드시 뭘로 해줘야 된다? 행복원의 거래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빠 나 지금 바라봐. 나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덜커덕 잡아야죠. 올라갈 때. 그래서 요거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시그널을 보여줬고요. 자, 다음에는 일단 이렇게 하면 사라고 하네요. 사면은 잘 안 죽습니다. 이게 이만큼 하락 안 했는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냥 내려오겠어요? 악재가 나오면 모릅니다.
악재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첫째 음봉이라도 악재가 나면 무조건 도망 나와야 돼. 그 얘기를 말씀 안 드렸네. 야, 박용호가 음봉 2개까지 참으라 그랬어. 그리고 딱 근데 악재가 막 나서 막 하락해. 하한가를 가. 아니야, 박용호가 참으라 그랬어. 하한가 안 팔어. 그 다음날 두 번째 음봉까지도 참으라 그랬어. 안 팔어. 큰일 나죠. 악재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도망 나오고서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내 거 아니다라고 버리세요. 그리고 악재가 나온 종목은 절대로 밑에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일단 매도. 그 다음에 악재가 나오면은 그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바닥에서 사는 거 금지. 그거 말고도 종목 많아요. 왜 그 종목만 봐? 종목 얼마나 많은데. 1800개 이상이나 되는데. 거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악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음봉이라도 매도. 그러고 나서 다시 보자. 다음에 하락 눌림목도 주가가 1차적으로 반등한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금액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뭐가 나와요? 저항대 돌파, 매수. 이거는 치장을 어떻게 해줬나? 오빠 바라봐 주세요 하고 무엇으로 치장을 해줬죠? 거래량도 살짝 증가했었어요. 그죠? 오빠 나 거래량 증가니까 봐줘 하고 딱 있다가 저점도 어떻게 됐어요? 저점도 살짝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두 가지가 다 무엇에 해당된다? 눌림목을 탈출하는 시그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시그널이 나온 종목이 그 다음날 아침에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갈 때는 무조건 사고 보는 거예요. 죽을 때는 어떻게 돼? 죽을 땐 죽더라도. 근데 잘 안 죽어요. 왜 안 죽냐면은 올라가겠다고 시그널을 다 만들어 놓은 종목이 거래량에서 올라가는 구간 잘 안 죽습니다. 시그널 잘 보셔야 돼요. 자, 거래량 증가, 그 다음에 저항대 돌파, 매수. 자, 다음에 이제 상승 눌림목을 한번 보시자고요. V형 눌림목. V형 눌림목은 누구 영역? 예, 일반 투자자들 가급적이면은 급등주에서 이런 게 자주 발생하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접근을 하실 생각이 있으면은 별도로 급등주 매매 기법을 완전히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은 살 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자리가 보이냐고요? 요런 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무슨 패턴이 나왔죠? 맞습니다. 장악형 패턴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전일 대비 증가. 하락 안 하겠다. 이런 패턴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외바닥에서는 상승 패턴 캔들을 보셔야 되고요. 이중 바닥에서는 거래량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대 돌파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바닥 반등은 뭐라고요? 영구히 반등하나? 일시적 기술적 반등을 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외바닥에서 이건 세력주니까 뭐 이렇게 상한가를 막 급등락을 하고 있는 놈들, 이런 것들은 죽지만 않으면은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급등주 매매 기법을 배우시지 않으신 분들은 V형 눌림목은 가급적이면은 손을 안 대시는 게 좋다. 이유가 뭐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바로 요겁니다. V형 눌림목은 일정 금액대 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수 경력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이거 아니더라도 살 종목 많습니다. 자, 이중바닥 눌림목. 이건 여러분들이 필수 과목. 그전에는 무서워서 사시지 못하거나 하락하는 게 두려워서 사시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중바닥의 근본적인 요소가 뭐고 거래량 감소가 어떠한 것을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사라 그랬습니까? 제가 바닥에서 사라 그러나요? 아닙니다. 힘이 들어갈 때 사라고요. 첫 번째, 이중바닥을 아셨어도 그동안에 못 사셨던 건 뭐냐면은 힘이 들어갈 때를 몰랐기 때문에 못 사셨거나 아니면 이중바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갖고 매수를 했는데 추가 하락을 해서 손실이 났거나 두려워서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점에 올라가서 저항받을 구간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는 절대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닥이라고 사시지 마시고 반드시 뭐가 들어올 때? 힘이 들어올 때 사시라. 이중바닥 눌림목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증가하고요. 저항대 돌파 매수. 자, 다음에 복습이 끝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조금 일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뒤집을 수 있는 강의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이번 강의는 뭐냐면은요. 중대형주 매매기법이에요. 중대형주 매매기법 제1탄. 자, 저는 개별주하고 중대형주하고는요. 매매기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 이전에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죠? 개별주는 기술적 분석이 몇 퍼센트? 예, 70에서 80%. 중대형주는 기술적 분석이 몇 퍼센트? 30%. 중대형주는요,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중대형주라는 것은 주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매하는 종목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그 종목의 수급을 조정해서 주가를 올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 종목에 무엇을 보느냐 하면 실적을 보는 거예요. 실적. 실적이 좋아지면 계속 사고요. 실적이 나빠지면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은 어디에 국한하는 것이 좋다? 개별주에 국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거래량과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그 캔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는 것들은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지만은 이러한 것들도 중대형주 매매기법에는 이동평균선하고 거래량 매매기법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캔들 매매기법은 어떻게 돼요? 중대형주에는 별로 잘 안 어울립니다. 바닥에 뭐가 나왔다고 반등하거나 아니면 고점에 뭐가 나왔다고 하락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 주식을 누가 사느냐, 지금 누가 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사는 거예요?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고요. 실적 가치를 보고 사는 겁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팔지 않아요. 계속 삽니다. 그게 기관과 외국인의 펀드예요. 중대형주는 개별주의 매매기법 가지고서 중대형주를 논하지 마세요. 오늘 중대형주 매매기법 제1탄 기술적 분석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중대형주는 무슨 기술적 분석이 필요 있어. 시장 가치 보고요. 시장 동향 보고 내재 가치 보고 그 다음에 실적 가치 보고서 이 회사가 돈을 잘 번다고 하면은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크로스, 데드 크로스, 골드 크로스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 오늘 그중에서 수급, 주포가 주가를 움직이기 때문에 주포들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로 메이저라고 합니다. 메이저 1 누구죠? 검정머리. 그 다음에 메이저 2 누구죠? 노랑머리. 제가 이거 1시간 걸려서 만들었어요. 이거 검정머리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랑머리한테 1시간 걸려서 만들었어요. 저거. 야, 잘 안 돼, 내 실력으로는. 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메이저 1은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2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중대형주는 개별주하고 다르다. 왜? 주포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라는 거예요. 주포의 분석만 잘 해도 주식 투자 수익 난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중대형주 이렇게 하면 번다. 최소한 죽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형주 수급 자체가 다르다. 수급 자체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봤던 이런 개념들하고 다 달라요. 뭐 일봉이 어떻고 저항대 이거 다 달라요. 중대형주는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장을 보고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중대형주들 실적 보고서 정확하게 분석만 하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기아차입니다. 이게 최소한 이거 저희 개별주인가요? 네,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뭐 있죠? 제일 먼저 꼽는 거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광제철, LG전자. 예, 요 앞으로 차트는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3개 가지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개별주 아니에요. 중대형주니까 중대형주는 매매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개별주에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봅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이 밑에는 뭐냐면은요.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이쪽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에요. 파란 거는 파는 거고 빨간 거는 사는 겁니다. 누가 많이 사고 누가 많이 파나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팝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하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오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있는데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팔아요? 자, 그러면 과연 중대형주들이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일까? 기관의 수급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만 한번 내보시자고요.
자, 요거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락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영향을 받긴 받았네요. 근데 그 다음에 외국인이 팔지 않고서 간헐적으로 사는데도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다면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막 사는데도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외국인이 이 종목의 주포가 아닙니다. 이 종목의 주포는 누구예요? 기관입니다. 주포란 뭐예요?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주포예요. 여러분들이 중대형주를 볼 때는 개별주는 주포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대형주들은 주포 구분이 확실히 돼요. 만약에 대형주 할 때 이 주포만 잘 아셔도 내가 주식을 사야 될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자고요. 자, 외국인은 매수하고 기관은 매도, 주가는 약세. 주포는 누구? 주포는 기관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자고요. 자, 중대형주 수급 자체가 다릅니다. 현대차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여기까지는 기관이 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기관이 팔기 시작을 했네요. 자, 외국인은 여기에선 팔았고 여기선 샀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자, 기관이 사면 올랐고 외국인이 팔아도 안 내렸어요.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내린다? 뒤집으세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뒤집어 드릴 내용이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오른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내린다를 뒤집어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외국인의 수급만 한번 보시자고요. 외국인 주거라고 파는 구간에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고요. 외국인이 사는 구간에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가거나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외국인이 주포인가요? 이건 주포는 누굴까요? 자, 기관 매수, 외국인 매도, 주가는 강세, 주포는 누구? 기관이에요. 다음 종목.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금 수급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기관은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외국인이 움직인다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린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당일 움직임보다도 추세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 지금 이 당시에 움직임은 누가 주가를 끌어올렸죠? 기관입니다. 기관의 수급을 한번 없애볼게요. 자, 기관의 수급을. 기관은 다 지금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데도 주가는 강세를 보였어요. 이 종목의 현재 이 시간대의 주포는 누구냐면요. 기관은 매수, 외국인은 매도, 주가는 강세. 주포는 누구? 기관이에요. 자, 지금까지 얘기하니까 그러면 기관만 보면 사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포를 잘 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주포가 될지 기관이 주포가 될지는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어요? 주가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만약에 매도하는데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은 주가에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매수하는데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주가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건 주포가 아니에요. 그것만 잘 구분하시라고. 주가가 올랐을 때 산 사람이 누구고 주가가 내렸을 때 판 사람이 누군지 그걸 잘 보시라고요. 다음에 하나 또 보시자고요. 자, 포스코. 자, 이 포스코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누구 수급이요? 기관 수급이라고 했고, 요게 누구 수급이요? 외국인 수급입니다. 자, 기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도 기관의 수급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이 주식의 주포는 누굽니까?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 주가는 강세. 주포는 누구? 외국인. 이게 여러분들을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건 개별주가 아니에요. 개별주가 아닙니다. 중대형주, 대형주,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외국인이 주가가 하락할 때 외국인이 매수가 늘어나니까 외국인이 사는데 하고 버티시지 마시고요. 누굴 봐야 돼?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가 누군지 봐서 주포가 팔면 도망 나와야 돼요. 다음 거 하나 보시자고요. 자, 현대중공업.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 기관도 매도하고 외국인도 매도하네요. 이건 주포가 누구?
주포가 개인이에요? 요거는 주포가 둘 다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매도를 멈추면은 주가는 약간 횡보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주포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으면 사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무엇을 보고 사라고 했습니까? 제가 외바닥? 쌍바닥. 특히나 이런 기관들 종목 추세가 나오거나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매도하다가 매수하면서 한 번에 매수를 잘 안 합니다. 쌍바닥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시자고요. 자, 중대형주 이렇게 매매하면 번다. 요게 마디 이론입니다.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잘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재밌습니다. 자, 요거 삼성전자예요.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야 돼요. 뭐를 얘기하는지. 이걸 느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은 중대형주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사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 강의에 있는 마디 이론이라는 거예요. 마디 이론은 중대형주 매매 기법입니다. 이 안에 등락폭 이론도 있는데 등락폭 이론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잘 보세요. 5일 올라왔어요. 어떻게 돼요? 추가 반등? 노. 5일 올라왔어요. 추가 반등? 노. 5일 올라왔어요. 추가 반등? 노. 매도하시는 건 아닙니다. 매도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다음에 또 5일 올라왔어요. 어떻게 돼? 또 반등했습니다. 5일 올라왔죠. 5일 반등하면 추격 매수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올까? 이게 개별주하고 중대형주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서 중대형주를 개별주 매매 기법으로 대응을 하시니까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는 거예요. 기관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한 방에 다 사면은 그 종목 난리가 나겠죠. 꾸준히 삽니다. 꾸준히. 근데 사면은 계속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펀드인데 펀드는 뭐가 중요해요? 수익률이 중요하니까 너무나 비싸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일정 부분 사고 좀 쉽니다. 주가가 조정받는 거 보고 또 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꼭 조정받아야지 사는 건 아니겠지만은 매수하는 사람이 쉬니까는 주가는 어떻게 되죠? 그런데 기관들이 대개 외국이나 봐서 펀드를 들어오는 거 보면 일주일 단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결제를 일주일밖에 안 해주나 봐. 여기 혹시 그 펀드 매니저 결제해 주신 분 계세요? 좀 물어보게. 근데 결제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동안의 중대형주의 움직임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5일 오르면은 좀 쉬더라. 많이 올라오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자고요. 자, 요거는 뭐예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되죠? 잘 보세요. 이거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서 차트 가서 쫙 찾아보세요. 오늘 여기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5일 오르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5일째 반등하면 추격 매수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조정 받고서 다시 힘들어갈 때 사자.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봐서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어떻게 되자? 5일째 반등하면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추세 보고 다시 사자. 비싸더라도. 자, 또 하나 보시자고요. 자, 요거는 무슨 종목일까요? LG전자네. LG전자는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데? 자, 보시자고요. (5일) 오르면은 쉰다. 꼭 5일은 아닙니다. 4일일 때도 있고 6일일 때도 있어요. 있지만 보통 주가가 5일 정도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대형주. 이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중대형주 무조건 올라간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 반등하는 초기에 사주셔야 되고요. 일정 부분 오르면 조금 쉬니까 쉰 다음에 다시 사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대형주 매매 기법 중에서 마디 이론입니다. 여기에 또 등락폭 이론이 또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제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 주포가 사면 더 간다. 자,
자, 요거까지만 해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여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했습니다. 하향했죠? 그런데 주가가 내릴 때 주포가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이걸 보셔야 돼, 이걸. 팔면은 사면 안 돼. 안 팔잖아. 안 팔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면은 또 갑니다. 사셔야 돼요. 주포가 사면은 더 갑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락을 하더라도 주포가 팔아서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안 팔았는데도 안 팔기 때문에 단기 이때 아마 시장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포가 안 팔으면 어떻게 된다? 더 간다. 다음 종목. 자, 여기서 보시자고요. 자, 여기서도 주포는 지금 제 기관이 주포였었는데 주포가 계속 팔아요. 파는데도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안 내려오고 있죠. 그럼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는 거야. 주포가 팔게 되면은 밑에다가 계속 때리면은 주가가 내려가는데 나는 그대로 위에다 놓고서 있으면 외국인이 사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주포가 팔더라도 주가가 이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더 간다. 주포가 팔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해야 돼요. 하락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관심 두셔야 됩니다. 그러고 반등하면은 사셔도 돼요. 주포가 매도할 때 하락하면은 사시면 안 돼. 주포가 매도하는데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주포가 매도하지 않고 있다. 그때는 여러분들 사셔도 됩니다. 자, 주포가 사면 더 간다. 현대차도 보시자고요. 자, 현대차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매도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수량에 비해서 극히 작은 매도. 이런 걸 보셔야 돼. 주포가 팔고 있는 거예요?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안 팔고 있잖아. 안 팔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사줘야죠. 또 갈 텐데. 주포가 안 팔면은 더 간다. 자, 여기에서도 주포가 팔 때 하락하지 않으면 더 간다. 주포가 팔아요. 근데 주가는 박스권이네요. 물론 등락이 좀 있습니다. 있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봐서는 주포가 팔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뭐다? 주포가 본격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사면서 주포가 팔려지는 거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도 당하는 거예요. 매도하는 거는 주가에 영향을 주지만은 그냥 놔뒀는데 체결되는 건 영향을 안 줍니다. 자, 주포가 팔고 있을 때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관심 가지셔야 된다.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서 차트들 한번 보시고 주포가 누군지 구분 한번 해보시고 주가가 상승할 때 주포의 매도가 나오나 주가가 하락할 때 주포의 매도가 나오나 잘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가지고서 매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삼성전자 재밌게 매매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